전날 7% 폭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5,778까지 밀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은 합의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통과 선박을 10척 내외로 제한했고 통행료는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고 이란은 이것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전날 2조 가까이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8,749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9% 내린 20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3.39% 밀리며 100만 닉스를 다시 내줬습니다. 숏 포지션 청산이 전날 급등을 과장시켰고 그 과장이 이날 하락 압력을 키운 구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오른 1,48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한 지정학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2주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협상 준비 기간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환율을 계속 1,480원대에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외국인 증권 순유출이 365억 5천만 달러, 원화로 약 54조 원에 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순유출 규모인 89억 7천만 달러를 4배 이상 압도하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식에서 297억 8천만 달러, 채권에서 67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채권은 5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3월 국고채 만기자 돌아온 데다 단기 차익거래 요인이 전달 12bp에서 1bp로 급감하며 재투자 요인이 사라진 탓입니다. 이 기간 원화 가치는 4.3% 하락하며 주요 3진국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G20 통화 중 남아공 란도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 들어서도 외국인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하루는 2조를 사고 다음 날은 8천억을 파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 이란 본격 종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흔들림은 구조적으로 지속됩니다. 한 가지 변화는 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6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채권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험 조절 차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대형주가 일제히 밀리는 장세에서 반대로 신고가를 경신한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장중 99,7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2021년 SK스퀘어 분할 이후 처음으로 2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해킹 사고 이후 억눌렸던 실적이 올해 정상화되고 배당도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SKT가 2023년 약 1억 달러를 투자한 엔트로피의 기업 가치 상승이 맞물리며 시장이 통신주 대신 AI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작년 11월 35%에서 이달 39%까지 회복됐습니다. 뷰티테크 기업 APR은 같은 날 8.94% 올라 36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16% 이상 웃도는 1,410억에서 1,460억 원이 전망됐고 비수기인 1분기에도 미국 아마존 스프링 세일에서 뷰티탑 100에 10개 제품을 진입시켰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3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중동 리스크와 무관한 내생적 실적 모멘텀입니다. 코스피가 지정학 변수에 종속된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은 노이즈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종전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 차별화는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돼 외국인이 대규모로 복귀한다면 지금 소외됐던 반도체와 대형 수출주가 다시 수급을 독점하면서 이 차별화 종목들의 상대 매력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 이란 협상 순 라운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가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주 수급 방향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됩니다.